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이번에는 국내 이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부산의 가덕도? 거기에 뭐 새로운 공항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신공항 만든다고 뭐 한참 난리였는데 네. 엉망이 됐답니다. 가덕도 신공항.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얼핏 듣기로는 내가 가덕도 신공항에 내가 짓겠다고 수의 계약을 현대건설하고 했는데 네. 수의 계약을 했다는 건 현대건설 말고는 손든 데가 없다는 거고. 맞아요. 몇 년 동안 아무도 손든 데가 없었다가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현대건설 내가 보기엔 조용히 불러다가 야, 니들이라도 짓겠다고 해. 뭐 그건 모르지만 그럼 내 얼굴이 뭐가 되니? 하여튼 유일하게 손든 사람이 현대건설이었는데 그런데 현대건설이 보다가 저는 못하겠습니다. 앞만 봐도 못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됐다고 그러고 있답니다. 도대체 가덕도에는 무슨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있는 건지 네. 요거 좀 백종훈 기자님한테 배워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백종훈입니다. 네. 설마 가덕도로 갔다 온 건 아니죠? 갔다 왔습니다. 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내 옆자리잖아요. 하루 종일 안 보이는 거야. 이거 어디 갔습니까? 백 팀장이 했더니 가덕도에 갔대. 아니 꼭 가야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덕도에. 뭐 대단한 팩트는 없었지만 현지 분위기도 볼 겸 해서 와, 갔다 진짜 왔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하여튼 네. 보시죠. 현지를 다녀오신. 일단 두 MC께서 잘 소개해 주셨듯이 지금 가덕도 신공항이 뭐 이런 비유 잘 안 쓰는데 기자들 당군 일의 최대 공사라고 합니다. 그 기반 공사비만 10조, 뭐 총 사업비는 13조 5천억이니까요. 큰 공사는 굉장히 큰 공사고 공항 중에서도 이렇게 큰 공사는 처음입니다. 인천국제공항보다도 크죠. 그래서 보면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제가 다녀온 가덕도가 가덕도 뭐 저도 잘 몰랐습니다. 어디 있는지. 예. 여기가 좀 떨어져 있네요. 예, 부산항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부산역 뒤에 부산항이잖아요. 여기서 제가 이제 소카로 1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부산에서 1시간은 가야 돼요? 예. 안 막히면 50분이라고 하는데 저는 1시간 걸렸습니다. 예, 확대하면 가덕도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예. 크게 두덩이처럼 생겼는데 하여튼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이 끝부분에 한 40%는 땅에 그리고 한 60%는 바다를 메워서 왜 꼭 저렇게 줘야 돼요? 이렇게 짓는 것을 목표로 짓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설명을 드리면 예. 일단 가덕도가 산이 높아요. 뾰족한 섬입니다. 예. 그리고 사람이 사는 유인도예요. 항에는 사람이 살고요. 주민들이 있고 뾰족한 섬인데 여기다가 공항을 만들려다 보니까 40%는 땅에 60%는 바다를 메워서 저 길쭉하게 나온 부분을 이 활주로 부분 메워서 하겠다는 거고요. 건가 보네요. 지금 안 대표 말씀처럼 굳이 왜 그럼 저렇게 뾰족하고 좁고 그런 데다가 하려고 하느냐는 좀 이따가 다른 땅 찾으면 없나? 예, 입지 선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공항 특성부터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반 공사비는 10조 5천억, 총 사업비는 13조 5천억. 굉장히 큰 돈이고 2029년 말에 활주로하고 여객터미널 위주로 필수 시설만 우선 개항하는 게 목표고 2년 후에 전체 준공하는 게 계획입니다. 네. 근데 지금 2% 말씀하신 것처럼 4번 유찰됐고 5번째 수의 계약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들어왔는데 언제예요? 그게 들어온 게? 들어온 게 작년 10월입니다. 작년에 얼마 안 됐네. 예. 그래서 6개월 동안 200여 명의 해상공항 전문가들이 이제 설계를 하면서 조사를 한 거예요. 예.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용역비를 받아서 자 이렇게 진짜로 하게 되면 얼마가 든다. 국수봉이라고 그 뾰족한 섬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을 깎아서 그 흙으로 바다에 메우고 뭐 그런 건데 그러면 뭐 시간당 얼마를 팔 수 있고 또 메우는 건 얼마의 속도로 할 수 있고 돈은 얼마나 들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방파제를 미리 만들어야 된다. 여기가 파도가 높은 곳이에요. 서해안이고 남해안이잖아요. 서해안이 아니고. 그래서 최대 여름철에는 12m 높이의 파도가 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방파제 안 하고는 공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방파제 시공에만 7개월 추가로 걸리고 그 다음에 이 바다가 그 섬은 이렇게 뾰족하고 바위로 된 섬인데 이 해저 바닥은 점토로 된 연약 지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약 지반이 제가 이게 되게 재밌었는데 지방공학하는 전문가들 교수들한테 들어보니까 두부 같은 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걸 올려놓으면 밑으로 이렇게 깔아앉는
가덕도 자체가 가덕도 옆에 밑에. 연안의 해저 지반이 그러니까 활주로를 더 이어 붙이려고 하는 그 지반이 땅 밑에가 예. 두부다. 굉장히 두부 같은 그런 이야, 조직이라고 해서 뭐 그런 하필 그 그런 데를 땅을 안정화하고 다지는데 좀 이따 공법도 설명드릴 텐데 네. 거기에 1년 5개월 더 걸려서 2년 더 걸립니다라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보고를 한 거고 자기들이 실사를 해보니까 실사를 그렇다. 해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안 된다. 입찰 조건이라는 건 지켜야 되는 건데 국가계약법상 안 된다라고 했더니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그러면 저희는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는데요. 라고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방파제도 져야 되고 공사 기간이 길어져야 되고 뭐 이렇게 지금 주장한 거잖아요. 현대건설. 예. 그 말은 이 돈으로는 안 되겠습니다라는 뜻이겠네요. 공사 기간이 2년이 늘면 뭐 상식적으로라도 어. 수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더 들 것인데 음. 그거를 확정 금액으로 국토부에 제시하진 않았다고 해요. 국토부에 제가 또 물어봤더니 근데 돈이 더 드는 것은 명약 관화합니다. 금액을 일단 제시하지는 않았는데 예. 이렇게는 안 된다. 예. 그럼 도대체 뭐 이렇게 어렵다는 거냐 공사가. 예. 그 돈도 처음부터 너무 네. 많이 들고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제가 많이 두부 얘기 설명해 두부 주실 얘기입니다. 거죠? 토목공학자, 지방공학자들한테 열심히 공부했는데 음. 일단 요 섬은 이렇게 풍화암으로 돼 있는 단단한 섬이에요. 가덕도가 예. 뾰족하고 그런데 바다만 가면 갑자기 점토층으로 두부 같은 연약 지반이 깔려 있습니다. 이 보라색 예. 부분. 그러니까 여기다가 활주로 같은 무거운 걸 올려놓으면 깔아앉는다는 거예요. 쭉 내려간다는 쭉 거예요?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 않도록 공법을 여러 가지를 써서 이걸 안정화시켜 다지면서 이렇게 올려야 된다.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무거운 걸. 그런 뜻이고요. 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냐? 어. 그 콘크리트로 된 블럭 같은 게 있습니다. 예. 근데 블럭이라면 보통 작은 걸 생각하시는데 예. 한 8층에서 10층짜리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10층짜리 아파트를 속이 좀 비어 있는 콘크리트 블럭을 바닥을 잘 다진 다음에 평평하게 다진 다음에 그럼 하나씩 올려놔요? 하나씩 올려놓는 예. 그런 공법으로 하는 게 케이슨 공법입니다. 그럼 쭉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 그냥 예, 그거를 그 바닥을 보강공사를 하고 하나 올려놓고 보강공사하고 올려놓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블록을 계속 쌓는 예, 블록을 쌓는 겁니다. 하는 예. 건가 보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울릉공항에 실제 지금 매립하고 있는 케이슨을 멀리서 찍은 거고요. 저렇게 블록을 하나씩 쌓는 거예요. 예. 와. 저게 파일 박는 느낌이구나 그냥. 그러니까 네. 큰 파일을 받는 느낌. 예, 말뚝 아파트 박는. 아파트 10층 8층에서 10층짜리를 해저에 이렇게 심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와. 그 두부 비유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토목공학자들하고 통화하다가 제가 집에서 실제로 해봤어요? 실제로 물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예? 물을 채우고 두부를 이렇게 올려놓은 밑에가 다음에 두부예요? 밑에가 예. 두부죠. 예. 여기 이제 케이슨 같은 걸 구할 수가 없어서 일단 식재료로 이렇게 쭉 늘어놓은 다음에 오뎅을 잘랐구나. 오뎅, 부산 오뎅을 오뎅을. 잘라서. 그 다음에 안을 무거운 걸로 채웁니다. 무거운 걸로 채워서 밑에 깔아앉히죠. 예.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여기 바닥을 평평하게 골랐다는 평탄화했다는 전제하에 예. 이 어묵을 이렇게 깔아앉히게 되면 그 위에 이제 활주로를 그렇게 저렇게 짓는다. 이런 식으로 올려놓는 이런 공법으로 하는데 와. 이게 이제 평탄화하는 이게 그냥 떨어뜨리면 네. 기우뚱하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아. 그래서 이거를 아주 가지런하게 하려면 이 밑에 바닥을 평탄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두부라는 연학 집안 설명에 충실하게 제가 집에서 재현해 본. 그래서 오뎅으로 일단 오뎅을 두부 위에 꽂아서 약간 좀 더 딱딱하게 만들고 그 위에다 올리니까 좀 딱딱한 느낌이 되더라. 그래서 좀 약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고요. 예. 그리고 어려운 이유는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예. 이게 끝이 아니라 이 근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름철에 파도가 최고 높이 12m까지 칩니다. 여기가 이게 예. 하얀 게 땅이고 이쪽은 바다인데요. 예. 여기가 수심이에요. 여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25m에서 30m 초반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바다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모래사장 같은 게 별로 없고 그러니까 바로 파도가 높으면 해놓으면 또 쓸어가고 그런다는 예, 거죠. 그래서 여기 뭔가 방파제 같은 걸 미리 다 시공해야 된다. 아. 이런 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얘기하고 있고 예. 제가 통한 대다수의 이해관계 없는 토목공학자들도 현대건설 말이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부산 오뎅 다 휩쓸려 간다는. 네, 예.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유. 아니 그러면 저 설명이 맞다면 예.
가덕도를 고른 게 이상한 건데요. 그렇죠. 뭐 그렇게 그러니까 저 가격도 문제일 뿐 아니라 굳이 저렇게 어려운 위치에 대략 어디 그렇다고 부산 신공항을 인천에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예. 부산 근처를 많이 벗어나지 않는 곳 중에 후보지가 될 만한 곳을 A, B, C, D 정도를 생각해보고 저런 조사를 해본 다음에 아이고 가덕도는 너무 힘드네. 그럼 뭐 여기가 제일 낫겠네. 그렇게 했어야지. 예. 일단 가덕도를 찍은 우리는 다음에 민족 중에 가덕도 공항을 만들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민족인 것처럼 가덕도를 찍고 난 다음에 왜 두부가 여기 있냐? 라고 물으면 순서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유가 아예 없진 않아요. 가덕도를 한 이유가 이유를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예. 이거는 오랜 얘기긴 합니다. 근데 2006년에 예. 이 논의가 시작됐으니까 거의 20년 됐죠. 2006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토를 시작하라고 했는데 가덕도를 찍은 건 아니에요. 그냥 동남권에 신공항을 해보자. 너무 인천에 몰려 있으니 그렇게 해서 검토가 시작됐고 마침 그 몇 년 전이 2002년에 김해국제공항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기억 잘 못하시지만 큰 사고가 났습니다. 129명이 사망하는 그 중국 차이나에어의 그 돛대산 충돌 사고가 있었어요. 아, 나 저거 기억나요. 예, 그래서 김해국제공항이 약간 김해국제공항도 김해국제공항 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 활주로가 길게 돼 있는데 그 뭐 산 있어가지고 예, 그랬던 여기 거잖아요. 활주로가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 김해국제공항 예. 모습입니다. 요 바로 앞에 큰 산이 있어요. 돛대산이 380m짜리. 예. 남산이 265m입니다. 남산보다 훨씬 더 높은 100m 이상 더 높은 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활주로하고 딱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김해공항도 그렇게 썩 입지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때 2002년에 4월에 에어차이나 여객기가 129명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그것도 그렇고 여러 것도 그렇고 또 용량의 한계, 국토부나 공항공사가 김해 여객공항이 2030년대에는 좀 한계가 올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도 2024년 작년까지 증축을 해서 840만 명으로 확장했는데 지난 연휴 때 김해공항 난리 났었습니다.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용량의 문제, 안전의 문제로 일단 동남권의 신공항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했고 예. 2% 말씀처럼 그냥 덜렁 가덕도를 찍은 건 아니고 당시 후보가 있었어요? 당시 후보는 밀양하고 가덕도였습니다. 밀양은 내륙이고 가덕도는 해상인데 예. 옥신각신 하다가 가덕도가 더 지지자가 많았고 밀양은 어떤 경제 타당성이나 이런 것에서 좀 밀려가지고 가덕도로 기울어지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그 사이에 가덕도 바로 위에 5k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부산 신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예요? 부산 항구 있잖아요. 부산역 뒤에 있는 막 컨테이너 빨간 컨테이너 막 수백 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하나 더 생겼습니다. 부산 주요 항구가 신항이라고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 부산 신항과의 물류 시너지 이런 거가 경제적으로 좀 평가를 좀 좋게 받았습니다. 부산 신항은 이미 다 만들어졌습니까? 네, 만들어져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가덕도 갔을 때 가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산 신항과의 물류 시너지 이런 것들도 고려돼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입지 선정이 되게 됐던 그런 모습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정치권들의 어떤 표심 잡기를 위해서 부울경 지방에서 큰 공항 하나는 새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밀양은 안 되겠으니까 가덕도로 부산 그리고 가덕도가 어쨌든 부산 강서구 가덕도입니다. 부산이에요. 어쨌든 부산이에요. 그래서 부산 표심에도 나쁠 게 없기 때문에 여나 야나 다 찬성을 해가지고 2021년에 특별법이 통과돼요. 특별법이 통과되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 경제성 평가를 면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그 2000년 초반부터 모든 국책 사업은 경제성 평가, 예타라고 하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비용 편익 분석 1을 넘어야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동남권 공항, 특히 가덕도 신공항은 공사가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비용 편익 분석 값이 0.5 정도였어요. 무조건 돈이 안 돼요. 돈이 편익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원래 경제 예타 평가를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건 전문가들도 알고 정치인들도 알아요. 그래서 아예 발상의 전환, 특별법으로 통과를 시키고 예타를 면제하는 그런 조치를 정치인들이 해가지고 가덕도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까? 예, 별도 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통과된 맞았네. 가덕도 특별법. 예. 가덕도 특별법 뭔가를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 예. 여기 보면 가덕도 신공항 위한 특별법 제7조에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 사업은 면제할 수 있다. 면제하라는 거죠. 그냥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하자는 법이네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고 받기 싫으면 이거는 안 받아도 된다는 법을 만든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와, 그게 2021년에 통과를 했고 대통령이네. 실제로 2022년 그 이듬해에 슬쩍 예타를 면제해서 이제 이 사업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야, 저거는 그러면 비용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고가 된 거였네요. 예고가 된 거죠. 예. 이미 특별법으로 사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 물을 수도 없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업체가 난색을 표해서 그렇지 앞으로도 재입찰은 다시 할 거란 게 특별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 골 때린다. 예. 그러면 근데 이제 지금 재입찰을 하겠다. 그러니까 하여튼 현대건설은 우리는 못 하겠습니다. 하고 나갔고 그러면 이거는 다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공항 사업은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니고 전액 중앙 정부에서 그냥 돈으로 지금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재입찰을 하면 누가 들어옵니까? 그 동안에도 아무도 안 들어왔다가 유일하게 하나 그냥 어거지로 들어온 게 현대건설이었는데 현대건설도 보더니 우리는 이 돈으로 못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나간 셈이잖아요. 그럼 다시 재입찰한다고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어떤 그게 공사 시간이 됐든 비용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약간 양보를 하지 않으면 업체가 나서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식 입찰 4번에 유찰됐고 5번째 수의 계약에 지금 안 된 거니까요. 슬라이드 보시면 토목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조건의 재입찰은 큰 의미가 없다. 또 유찰될 게 뻔하다. 현대건설 컨소시엄도 사실 이프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약간 좀 정부의 어떤 그런 걸 생각해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같은 조건을 고집하면 입찰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게 전문가들 얘기였고 반면에 부산광역시는 내년에 선거 있잖아요. 내년에 지방선거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굴러가고 있다라는 인상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산광역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에도 굉장한 유감을 표하면서 지금 2029년 말에 필수 시설은 일부 개항하는 그 조건으로 다시 재입찰을 해야 된다라고 부산시는 주장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어떤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거쳐서 어떤 결론을 내려서 재입찰 조건을 정할지는 조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전문가들은 이렇게 똑같이 해서는 이건 어렵다. 그러면 저 말은 토목 전문가들 얘기는 현대건설 얘기가 완전 생떼를 쓰는 건 아니다라는 약간 뉘앙스네요. 특별히 틀린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어떤 토목공학 교수가 저한테 얘기하는 건데 이럴 경우에 보통 두 가지다. 국토교통부가 뭔가 압력을 받아서 뭔가 감사가 두렵거나 뭔가 좀 말 바꾸기가 민망하면 이렇게 파토를 하고 재입찰을 하고요. 이건 그냥 교수가 저한테 익명을 요구하면서 얘기한 건데 일단 그냥 약간 추궁이 될 것 같아도 일단 하고 한 1, 2년쯤 지나서 설계 변경 이렇게 한 다음에 약간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약속대로 해라고 업체하고 약간 물밑 교섭을 해서 우리 체면 좀 살려줘. 체면 살려줘. IM 국토부 체면 좀 살려줘. 여기서 우리가 갑자기 뒤로 물러나면 안 돼. 봐봐 이 언더스탠딩인지 뭔지 이런 나부랭이 유튜버 2%조차도 우리를 뭐라고 하잖아. 제발 우리 좀 살려줘. 우리도 이럴 줄은 몰랐어. 한 후에 나중에 이따가 설계 변경해서 쓱 사실상 오래 걸로 해줄게. 오래 그렇다고 현대건설 사정이 있네라고 하면서 니네가 나 안 해라고 계약서를 던지고 우리가 주섬주섬 주스러가는 모양새를 할 수는 없어. 어떡하냐. 그래서 1번 옵션, 2번 옵션으로 많이 한다는데 저한테 이 얘기를 한 토목공학 교수는 2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건 일주일 전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다시 1번으로 돌아온 거죠. 국토교통부에서 안 돼.
일단 우리 조건을 어긴 거야. 그러니까 재입찰 할 거야라고 해서 지금. 그러면 재입찰을 해서 그럼 재입찰을 하면 현대건설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걸 제가 계속 국토부에 지금 며칠째 물어보고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큰 페널티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학자들한테도 물어보고 국토부는 답을 안 하고 있는데. 현대건설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 예, 과태료가 10억 원 미만인가의 최대 과태료는 있습니다. 우선 협상자를 깼다는 이유로. 예, 근데 뭐 깼다는 게 무슨 잘못이 있어 깬 건 아니잖아요. 예. 현대건설 가격이 따져보니까 안 안 맞아서 그런 예. 거네. 예를 들어서 고의로 뭐 해태하거나 그럴 때는 과태료 조항이 있는데 예. 뭐 국토교통부가 저한테 답을 주진 않았지만 학자들은 뭐 예를 들어서 한 번 중간에 나간 사람을 절대 다시 못 들어 이런 건 없다고 합니다. 아니, 과태료를 왜 내요? 없겠지. 이번에 요번 일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심각하게 뭐 공사를 해태한다든가 공기를 심각하게 일부러 늦춘다든가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과태료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뭐 못 들어오게 하거나 뭐 그런 조항은 없다고 합니다. 무슨 상황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망하긴 하겠지. 민망하긴 하겠는데 그래도 민망해도 뭘 그러면 우리가 진짜 따져봅시다. 왜 그랬을까? 국토부가 그럼 아니야 너희는 너무 뻥튀기가 심해. 우리가 진짜 따져봤더니 이게 맞아. 라고 반박을 하든지 해야지. 네. 지금 왜 그랬을까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국토부도 이런 일 했다가 이렇게 야 현대건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쟤네들이 백제라고 나자빠지면 어떡하는지부터 상상이 다 됐을 텐데도 무리하게 손목 끌고 와서 도장 좀 찍어 제발 좀 유찰이 계속 됐대잖아. 유찰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아무도 없는 걸 참을 수가 없어. 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왜 그랬을까? 요 공식적인 이유를 설명드리고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이게 우선 협상자 선정된 게 작년 10월이죠. 예. 흔한 말로 계엄 탄핵 사태 전입니다. 예. 그래서 정권이 바뀔 줄 몰랐죠. 줄은 몰랐고 빨리 하는 게 국토부 입장에서는 유찰이 너무 많이 되니까 필요했을 수는 이건 추정입니다. 제 추정입니다. 아 유찰됩니다. 또 할 사람이 없는데요라고 마냥 시간을 끌면 누구한테 혼나는 거예요? 청와대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실에 혼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이유가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왜 이렇게 국토부는 무리하는가? 여기 답이 있습니다. 2021년에 특별법이 통과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다가 특별법 통과되니까 이제 예타 면제를 확정을 됐어요? 2022년에 지었죠. 예. 그런 다음에 2023년에 부산 엑스포가 갑자기 이슈가 됩니다. 부산 엑스포가 2030년에 그때만 해도 유치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사우디 리야드하고 뭐 경쟁하면서 뭐 C일보는 일면에 뭐 우리가 앞섰다 뭐 그런 오보를 내기도 했었는데 그 부산 엑스포 좀 몇 달 전에 부산 엑스포를 맞아서 저희가 가덕도 신공항을 맞춰서 하겠습니다라고 국토교통부가 중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무리가 시작된 거죠. 아이고야. 그때가 보면은 미치겠다. 2029년 말에 부산 엑스포 직전에 우리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완공하겠습니다. 필수 시설 위주로. 라고 중간 설명회를 국토교통부가 전 언론을 모아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와. 그런데 그해 11월에 우리도 다 아시다시피 거의 뭐 4배 차이로 엑스포 유치가 실패하게 되죠. 리야드에 패배를 했잖아요. 그런데 뻘쭘하잖아요. 그냥 한 달 후에 그냥 그 계획대로 고시를 하게 됩니다. 왜 한 달 후에 왜 그 아니 그걸 다시 엑스포 때문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 말을 이실직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학자들의 추정인데 그 다음 해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지 않겠느냐라는 게 학자들의 추정입니다. 2024년 총선? 네, 2024년 총선. 그래서 일단 엑스포에 맞춰서 공기를 단축시켜서 발표했고 이 조건이 그냥 쭉 달려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이런 현대건설을 그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게 언제라고요? 작년 10월입니다. 현대건설도 그러면 그러니까 작년 10월이면 이미 총선 끝난 다음이잖아요. 끝난 다음. 왜 무리를 해요?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내년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26년 지방선거. 현대건설은 모든 걸 알았어. 현대건설은 어차피 본계약에 사인한 건 아니니까 내가 우선 협상자니까 내가 볼 테니 아무리 봐도 이거는 진짜 못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무리한 거잖니. 근데 국토부는 야 우리가 어떻게 무리했다고 얘기를 해. 일단 파토 내는 걸로 하고 후위를 다시 도모하자.
그렇게 된 게 아닐까요? 네. 딱 그림이 그런 것 같은데 약간 시나리오긴 하지만 현대건설도 잘한 건 없어.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았어야지 뭐 이런다고 해주고 뭐 가끔씩은 뭐 그냥 그렇게 옆구리 찔리면 찔리는 게 기업이니까 많이 나무라지는 않지만 진짜 대박입니다. 그 가덕도 주민들이나 그 부산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가덕도가 빨리 공항이 빨리 생기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부산 주민들은 그렇죠. 근데 가덕도 주민들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잠깐 요 설명만 드리고 가덕도 현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 얘기는 중간에 끊겨가지고 말씀드리면 하여튼 이런 일정을 보면 국토교통부가 무리했다는 게 명확관화하고 인천공항만 보면 1단계 공사에 9년 걸렸습니다. 근데 가덕도를 5년 만에 하겠다는 거는 누가 봐도 무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울릉공항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 30-40% 정도 짓고 있는데 8년 걸릴 예정입니다. 7년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쉬운 숫자가 아니군요. 네. 말이 7년이지 2029년 말 우선 계약은 5년짜리입니다. 5년에 하고 2년 동안은 그냥 기초시설 보완하는 정도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무리란 얘기를 설명을 드리고 그럼 가덕도 현지는 어떠냐. 예. 지난 주말에 제가 갔다 와봤는데 일단 뭐 주민들은 일단 겉으로는 반대가 꽤 있었습니다. 이제 토지 보상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지금 유인도기 때문에 주민들이 꽤 있어서 지금 뭐 반대하고 여기도 다 안 나왔지만 분묘 묘 있잖아요. 조상묘 예. 묘도 옹기라는 공지가 국토교통부 공지가 있었고 주민들이 뭐 되게 반대하는 현수막들을 많이 걸어놓은 그런 상태였고 여기가 제가 가덕도 요 지점에서 바다를 바라본 활주로가 나중에 이렇게 쭉 뻗을 요 방향인데요. 굉장히 모래사장이나 그런 게 없이 바로 바다로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기도 어떻게 짓냐? 저기다가. 그리고 이게 이제 가덕도 바다입니까? 가덕도 바다인데요. 네. 지금 보면 저게 지금 설명에 꼭 필요한 장면일까? 아니 이게 파도의 높이를 아니 보여주려고 한 여기 배를 보여드리려고 필요한 장면일까? 네. 꼭 배가 여기 섬에서 별로 안 떨어져 있는데 굉장히 큰 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수심이 꽤 된다는 걸 보여주는. 뚝 떨어져서 수심이 있다는 뜻인가? 수심이 깊으면 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매립하기가 어렵죠. 매립하기가 아까 두부 위에 쭉 이렇게 케이스를 완만하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저산 깎아서 저 왼쪽에 배 있는 데다가 활주로를 만들어야 저기다 되는 활주로를 상황이에요? 깔 겁니다. 저 바다를 메워서. 저렇게 필요한 장면 맞네. 딱 저 위치. 배가 떠 있을 만큼 수심이 깊다. 예. 아니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가파르네요. 저 가서 저 배 없었으면 못 찍어 오려고 그랬어요. 야, 진짜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근데 동남권에 공항이 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거는 이해는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라도 자꾸 인프라를 만들어야 부산이 좀 계속 살만하지라고 하는 것도 이해는 되니까. 네.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 그러면? 표를 다시 보니까 아까 전에 백 기자님 보여주신 표를 보니까 원래 처음에는 공사 기간을 거의 10년 가까이로 잡았다가 이걸 5년으로 단축시켜서 발표한 거예요. 네, 중간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사전 타당성 조사할 때는 10년짜리 9년 공사야. 8개월, 9년 8개월이니까 거의 10년이죠. 10년짜리 공사로 잡아놨었는데 엑스포 계획 엑스포 바람이 불면서 그걸 5년으로 단축해서 필수 시설은 하겠습니다. 5년 만에 하겠습니다. 야. 기반 전체 시설까지는 7년 만에 하겠습니다. 그 7년 만에 하겠습니다라는 발표를 언제 했습니까? 발표요. 예. 발표는 2023년 3월에 그 발표한 분이 제일 잘못인 것 같은데 국토부가 했나요? 국토부가 했습니다. 2023년 8월에 국토부 장관 누구였어요? 집정문에 합니까? 아니 될 일을 해야지. 그걸 정치바람이 그렇게 분다고 그걸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하는 걸로 해놓으니까 이 사달이지. 지금 아니지, 진짜. 저 뒷감당하는 공무원이 무슨 잘못이에요? 네, 그때 그렇게 그렇죠. 질러놓은 게 잘못이지. 네, 그때 보면은 그때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제가 찾아봤는데 네. 뭐 국토부 국장들하고 나와서 막 설명을 막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했고 그때도 보면 그냥 국토부만 나오면 설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토목공학자들 지방공학자들이 많이 설명을 하러 나와가지고 그때 한참 이슈는 그거였어요. 원희룡 장관이었네 당시에. 사실은 뭐 아주 줄기는 아니어서 제가 안 써왔는데 그때 이슈는 뭐였냐면 그때는 무조건 부산 엑스포가 된다라고 참 생각하고. 집단 체면인데 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공기를 맞춰야 되니까
매립식으로 하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 두부를 부산 엑스포가 되고 안 되고는 여기 문제가 아니에요. 부산 엑스포는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고.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됐다고 쳐봐요. 저거 지금 강행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일이 더 커지죠. 네. 안 된 게 다행이지. 네. 그런데 부산 엑스포를 개최하는 걸 목표로 삼고 된다고 가정하든 안 된다고 가정하든 네. 안 될 공학적으로 안 될 일을 왜 그걸 문과가 와서 된다고 하고 도장 찍냐는 얘기죠. 네. 원희룡 장관 문과 맞. 당시? 법대시니까 문과 맞나 보다. 문과 맞네. 네. 몰라 그게 이제 장관이 관여한 일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그게 뭐 국토부가 한 건지 실무적으로는 알아봐야 될 얘기이긴 한데 국토부가 책임지고 한 거니까 국토부가 한 건 맞죠. 그래. 이건 완전히 국토부 프로젝트거든요. 10년 걸릴 걸 엑스포가 중간에 있다는 이유로 엑스포에 맞춰가 말이 되냐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때 이슈는 무조건 그러니까 하면 되게 뭐 안 되면 되게 하라 정신으로 하려다 보니까 매립식이 지금 말한 공학자들이 너무 아우성을 치니까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니까 고시 공부는 5년 해도 되는 거지만 열심히 하면 3년 해도 되고 2년 만에 합격도 해 하는 그게 엔지니어링하고는 그렇죠. 다른 건데. 그래서 그때는 부유식이라고 매립식 땅으로 매립하는 게 아니라 둥둥 띄우는 부유식 공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공기를 맞추는 게 거의 지상 과제처럼 돼가지고. 근데 그때 논쟁 끝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한 상용 공항이 없다. 세계에 없다. 뭐 그래가지고 결국 반만 매립하고 반은 뭐 걸치자 이렇게 한 게 그때 아니었습니다. 진짜인데 이거는 앞으로 뭐 만들기로 했으니까 만들 텐데 진짜 무슨 공기 이런 뭐 엑스포 맞춰서 합시다 이런 거 말고 네. 뭘 하나 해도 좀 제대로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날림 공사를 해서 두부가 밑으로 내려가면 어쩔 뻔했어요. 네, 저도 동감하고요. 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걸 조사하면서 얼마나 13조짜리 사업이 이렇게 결정된다고? 라고 해서 저도 되돌아보면서 되게 놀랐고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마무리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교수 토목공학 교수는 일단 안전 우선으로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 엑스포 이슈도 없고 입찰 급히할 이슈도 없다. 5번 유찰된 입찰을 뭐 급히할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안전 우선으로 다시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그 해저 연약 지반 안정화에 그런 의견을 말했고 대표적인 그 찬성론자인데 정원영 부산대 도시공학 명예교수는 어쨌든 노력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적기공사 하겠다는 업체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기회는 한번 줘봐야 되지 않냐. 줘보자. 안전을 무시하자는 건 아닌데 한번 좀 트라이는 해보자. 그런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선거가 다가오면 그 모든 이성적인 사고가 멈춰버리는 이 나라의 업무 프로세스는 진짜 창피하다. 네. 알겠습니다. 참. 야, 이 10조짜리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인데 쭉 들어보니까 엉망진창이었군요. 네. 사실상. 국민들 돈으로 짓는 건데 그렇게 막 하면 안 되지. 아니야. 토목공학자들은 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잘합시다. 엔지니어들은 열심히 하는데 엔지니어 아닌 분들이 좀 잘합시다. 둘이 같이 일해야 되잖아. 네. 엔지니어 아닌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문과 비하 하지 마요. 아닙니다. 나 누가 뭐라고 했어요. 네. 세상에 다 그런 분들이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또 이런 이슈가 있는지 배웠네요. 이 가덕도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군요. 요즘 다들 뉴스가 그냥 정치 뉴스로 도배돼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어떻게 못 타고 갔다 왔습니까? 있는 일이 또 잘 몰랐네. 부산역까지는 KTX 타고 네, 부산역에서 쏘카 타고 가덕도로. 쏘카 빌려서 예. 부산역 앞에 쏘카 거기 있어요? 예, 쏘카존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쏘카존 빌려서 가덕도까지는 차 몰고 네. 얼마나 걸립니까? 1시간 아까 전에. 그럼 가덕도 해변까지 차가 갈 수 있어요? 차는 못 가고요. 내려서 배 타고 가덕도로 들어가요? 아니요, 배 타고는 아니고 다리로 연결돼 있어요. 다리는 연결돼 있죠? 네, 다리는 연결돼 있습니다. 다리 연결돼 있고 가덕도에서 조금 더 빠지면 거제도로 가는 거가대교고요. 다 거기까지는 안 가고 가덕도도 연결돼 있습니다. 가덕도까지 가서 해변까지는 어느 정도 걸어 내려가면 아까 그 찰랑찰랑 한 300m? 300m? 네, 찻길에서 300m 정도 걸어 내려가서 왜요? 거기 좋아 보였어요? 아니 뭐 이쁘네 보니까.
뭐 맛있는 거 뭐 먹고 왔어요? 뭐 먹진 않았어요. 부산 어묵 뭐 이런 거 안 먹었습니까? 네. 부산에 갔는데? 네, 부산 어묵은 안 먹었어요. 기본적으로 먹는 걸 안 좋아해. 그러니까 부산에 가면 부산 살이 안 어묵 찌잖아. 먹고 와야지. 세상에. 부산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알겠습니다. 꼭 다녀왔어야 되는 이슈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다녀오면 칭찬해줘야죠. 또 현장을 가는 기자가 요즘 얼마나 됩니까? 너무 안 가서 문제지. 지금 왔다 갔다 출장비 내가 보니까 대충 한 30만 원 썼는데 이거 조회수 지금 그럼 뭐 한 뭐 50만 원에 나와야 지금 똔똔입니다 지금. 투자라고 생각하십시오. 투자라고. 네. 자, 백종원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